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팀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신규 담당자가 어려워하는 교원 확보율 산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교원 확보율은 교원 파트의 입력장표 중 하나인 교원 현황 장표에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교원 현황 입력장표에서 학생 현황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현황에서 학생 현황, 편제 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부설대학원은 학부의 교원 현황 장표에 포함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 편제 정원 장표에는 학생 정원 입력 장표에서 입력하신 학과별, 학년도별 입학 정원이 학과 계열에 따라 자동으로 합산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학원 편제 정원은 학생 편제 정원 입력 장표에서 입력하신 계열별 수업 연한별 입학 정원이 합산되는데 단순 합산값이 아니라 산출 공식에 의해 환산된 값이 자동으로 산출되며 환산 인원의 소수점은 버림 처리되어 나타납니다. 학생 현황 재학생의 경우 학부 재학생은 조사 기준일 당시 재학생의 소속 학과 계열에 따라 자동 집계하여 나타나고 대학원 재학생은 조사 기준일 당시 재학생의 소속 학과 계열에 따라 자동 집계하는 것은 학부 재학생과 동일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편제 정원과 마찬가지로 산출 공식에 의해서 환산하여 이 환산값이 자동으로 시스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계약학과, 원격학과, 원격대학원,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의 재학생은 제외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환산 인원을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산출 인원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되지만 선생님들께서 직접 계산을 하시고 저희에게 맞는지 확인 요청하시거나 직접 계산하신 거와 다르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대학원 환산 인원을 어떻게 산출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지침서의 부록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추후 부록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제 정원과 재학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이 소수점을 언제 버리냐에 따라서 수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제 정원의 환산 인원을 구할 때에는 환산값에서 소수점을 버린 이후에 합산을 하고 재학생의 환산 인원을 구할 때에는 합산한 이후에 소수점을 버린다는 것,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산출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편제 정원의 환산 인원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 인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학교에 존재하는 대학원을 하나의 파일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대학원별로 학생 편제 정원에 입력한 입학 정원을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이 하나의 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특수, 일반, 전문 대학원과 같이 세부 학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합치고 어떤 대학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한 다음에 환산 공식에 따라서 1.5를 곱하는 일반 대학원과 특수 대학원을 합치고 2를 곱하는 전문 대학원끼리 합칩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과 특수 대학원을 합친 값으로 구현을 하고 전문 대학원끼리 합친 값으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친 값에서 다시 산출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문사회 계열 4학기 같은 경우에는 57에서 38을 더한 값에서 1.5를 곱하면 142.5가 나옵니다. 그런데 환산 인원에서는 소수점을 버리기 때문에 142로 소개가 나오게 되고 5학기 같은 경우에는 115와 129 그리고 환산 공식에 따라서 2020학년도는 2로 나누어서 합산하게 되는데요. 115와 129 그리고 76을 2로 나눈 값에 곱하기 1.5를 하면 42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신 다음에 소개에서 소수점 버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개에서 버림 처리 한 값을 합하면 총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합산값이 652, 238, 45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학원 편제 정원의 환산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학생의 환산 인원을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편제 정원과 마찬가지로 각각 대학원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합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먼저 재적학생 현황 기초집계에서 각 대학원별로 원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필터링이나 피벗 등을 활용해서 대학원별로 계열별 수업 연한별 재학생을 집계하여 하나의 표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값을 합치고 전문 대학원끼리 합칩니다. 그리고 이 합산한 값의 환산 인원을 구하는 공식을 적용합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살펴보면 8, 47, 그리고 31을 2로 나눈 값과 70, 0을 더한 값에서 1.5를 곱하면 211.5가 되고 이 값에서 소수점을 버림 처리합니다. 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14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소수점은 버림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수점 버림 처리 한 값을 합산하면 225, 111, 19가 됩니다. 이 값이 재학생 산출인원 값이 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조사부터 프로그램의 입력장표, 교원 현황의 학생 현황 부분에 대학원 계열별 편제 정원과 재학생 숫자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줄을 클릭하시면 산출되는 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놓았습니다. 대학원 편제 정원과 재학생의 환산 인원 숫자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하시면 밑줄되어 있는 숫자를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교원 현황에서 교원 법정 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법정 정원은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되어 나타나는 값입니다. 편제 정원 기준 교원 법정 정원은 편제 정원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나눈 값, 재학생 기준 교원 법정 정원은 재학생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나눈 값으로 자동 산출됩니다. 소수점 올림 처리되어서 자동 산출되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의 제6조 1항의 별표 5 교원 산출 기준에 따릅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인문사회는 25, 자연과학 20, 공학 20, 예체능 20, 의학은 8이고 계열별 편제 정원과 재학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하였을 경우에 교원 법정 정원을 구해보면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에는 4180에서 인문사회 25로 나누면 167.2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수점 올림 처리하기 때문에 168명으로 자동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4195에서 인문사회 25로 나누면 167.8이 나오는데요. 역시 소수점 올림 처리하기 때문에 168로 자동 산출되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교원 현황에서 전임 교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임 교원 역시 시스템에서 자동 합산되어 나타나는데요. 외국인 교원을 포함하여 조사 기준일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을 교원 소속학과 계열에 따라 자동 집계합니다. 교원에 소속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계열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교원은 집계에서 제외되고 교원 확보율 산출에서도 제외됩니다. 단,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또는 학교 정관에 명시된 휴직, 고용휴직에 따른 전임 교원은 집계에 포함됩니다.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 교원 수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만족하는 교원들이 자동 집계됩니다. 학교 개황의 안식년 연구년 규정 유무를 아니오로 입력하셨는데 교원 원자료에 안식년 연구년 중인 교원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 교원 수에 자동 집계됩니다. 또한 학교 개황 설립 구분이 국공립에 포함되면서 파견 규정 유무를 아니오라고 입력하셨는데 교원 원자료에 파견근무 여부를 예라고 입력하신 경우에도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 교원 수에 자동 집계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전임 교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산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산 인원은 시간을 인원수로 환산한 값으로
교원원 자료에서 입력한 주당 수업시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혹 강좌에 있는 수업시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강좌 원자료와는 무관합니다. 교원 원자료에서 입력하신 주당 수업시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중에서도 7-2 주당 수업시간수 교양에서부터 7-5 주당 수업시간수 전공통합에 해당하는 것만 합산하여 환산인원에 반영됩니다. 7-6 학점인정 강의와 7-7 임상강의 시간은 환산인원 산정과 무관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원 1인당 총 주당 수업시간수는 최대 9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환산인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산인원은 각 교원별 인정시수의 계열별 합을 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소수점은 버림 처리합니다. 다음과 같이 인문사회 계열에 속하는 겸임교원 A, B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2시간, 11시간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 인정 가능한 시수는 9시간이기 때문에 각각 9시간으로 반영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체능 계열에 속하는 겸임교원 E 같은 경우에도 10시간 수업하지만 최대 9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각각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인정시수가 각각 9시간입니다. 9시간과 9시간을 더한 다음에 다시 9시간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이가 환산인원이 됩니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 겸임교원 CD가 해당됩니다. 공학계열 인정시수 합산값은 6-4인 10시간이 됩니다. 10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면 1.1이 되지만 소수점 버림 처리하기 때문에 환산인원은 1로 자동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인정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인원은 교원 현황 입력장표에서 유일하게 직접 입력하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정인원은 겸임과 초빙 환산인원 합계와 교원 법정정원 인정범위 적용값을 상호 비교하여 어떤 값을 입력해야 하는지 선택해서 입력하게 되는데요. 인정인원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인정인원을 입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제별 교원 법정정원 인정범위를 확인합니다. 일반 대학으로 가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원 법정정원의 5분의 1 이내를 인정범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법정정원이 168명인 경우 5분의 1의 인정범위를 적용하면 33.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환산인원 합산값이 33이라면 33.6과 비교하였을 때 33이 더 작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환산인원을 그대로 인정인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형식검증 설정을 해놓았는데요. 형식검증할 때에는 33.6이라는 소수점 값이 나왔지만 인정인원은 정수로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점 버림 처리한 33과 겸임과 초빙교원의 환산인원 합산값을 상호 비교하게 됩니다. 다음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환산인원의 합산이 56으로 인정범위 적용값을 훨씬 초과했을 경우 인정인원을 다시 계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입력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임교원을 살펴보면 교원 법정정원 인정범위 적용값 33.6을 겸임 및 초빙교원 환산인원 합계인 56으로 나누고 여기에 교원별 환산인원 17을 곱하면 10.2가 나옵니다. 초빙교원 같은 경우에는 33.6에서 56을 나눈 값에 39를 곱하면 23.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한 값을 앞서 말씀드린 소수점 버림 처리한 교원 법정정원 인정범위 33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인원을 조절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현황에서 교원 확보율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제 정원 기준 교원 확보율과 재학생 기준 교원 확보율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교원 수는
재학생 기준 교원 확보율 산출 시에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전임 교원을 포함한 교원 확보율 산출 시에 전임 교원은 실제 교원 수가 활용이 되지만 겸임과 초빙 교원은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신 인정 인원이 기타 교원, 강사, 시간 강사는 자동 산출된 환산 인원이 활용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전임 교원 같은 경우 실제 교원 수가 활용되지만 겸임과 초빙은 인정 인원, 기타 교원, 강사, 시간 강사는 환산 인원이 활용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원 현황 입력장표는 대학정보 공식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에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공시의 데이터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매뉴얼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등교육통계에서 교원 현황 입력장표 학생 현황은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에 다음과 같이 연계됩니다. 전임교원의 수는 학생 정원 기준 전임교원에 연계가 되고 전임교원 수에서 재학생 기준 산출 시 제외 교원 수를 뺀 값은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에 연계됩니다. 교원 법정 정원 역시 그대로 연계됩니다. 이로써 교원 확보율 산출 방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